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찾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말쑥한 셔츠나 재킷이 아닌 수영장에서 입을 만한 비키니 차림이라면 제 말에 신뢰가 가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저런 옷을 입었지?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차림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대부분은 말 한마디 듣기 전에 시각적인 정보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다름 아닌 외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옷차림은 우리의 이미지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옷차림이 나를 대변하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인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건 내면 아닌가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옷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나의 메시지를 더 넓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할게요. UCLA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첫인상을 결정할 때 무려 55%가 시각적인 정보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55% 안에는 표정도 있고 몸짓도 있고 무엇보다도 옷차림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입는 옷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여러분의 철학과 가치, 태도, 리더십을 말해주는 언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누군가의 옷차림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클로스 코그니션은 클로즈 커그니션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두 사람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흰 가운을 입게 했어요. 하지만 설명은 달랐습니다. A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운은 의사가 입는 실험용 가운입니다. B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화가가 그림 그릴 때 입는 가운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은 훨씬 더 집중력이 높고 정교한 태도를 보였고, 화가의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은 상대적으로 산만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옷이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그 정체성이 곧 행동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죠. 이처럼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은 남성들이 군복을 입으면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성분들도 격식을 갖춘 정장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단정해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은 나의 내면을 끌어올리는 힘이다. 그리고 동시에
옷은 내가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편지다. 단정한 차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은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조금은 무심한 사람인가? 중요한 자리에 대한 태도가 부족한가? 물론 외모나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단정지어선 안 되지만 상대방은 내게 말 걸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일치해야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항상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정 터틀넥 청바지, 스니커즈. 이 복장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단순함, 혁신성, 실용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고 싶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브랜드화된 자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항상 회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 역시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회사의 미래 가치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순한 옷차림이 그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변화보다는 안정된 시스템과 집중력을 중시하는 리더였고 그 의도를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이죠. 또 한 명의 사례,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입니다. 그는 늘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합니다. 처음엔 많은 이들이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IT CEO가 오토바이 라이더 같은 옷을 입지? 하는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익숙해졌고, 나아가 젠슨 황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리더라는 인식이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블랙 가죽 재킷은 단지 옷이 아니라 기존 IT 업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공한 리더들의 옷차림은 그 자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회사는 이런 가치를 지향한다. 나의 리더십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옷을 입는 순간마다 메시지를 설계하고 이미지로 자신을 각인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패션을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에게 패션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다. 단어보다 먼저 말하는 언어, 시선을 사로잡는 첫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옷차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 단어만 기억해 보세요. 바로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입니다. 첫 번째는 나답게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스타일을 고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활동적인 사람인가? 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감성적인 사람인가? 논리적인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가? 그리고 나의 체형, 피부톤, 표정, 말투는 어떤 인상과 어울리는가? 이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만이 나다운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답게 입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2번째는 남다르게입니다. 여기서 남다름은 과하거나 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로
기억에 남는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검정 재킷을 입더라도 라펠의 곡선이나 단추의 소재 혹은 안감의 컬러 하나로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스카프의 컬러, 재킷의 기장, 이 모든 것이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 디테일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정체성을 조용히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입니다. 이건 자신감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무엇을 입든 그 옷이 나와 조화를 이룬다는 인상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명품을 입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색해 보인다면 그건 자기 옷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범한 티셔츠 하나라도 자신 있게 소화하고 표정과 몸짓이 자연스러우면 그 사람은 충분히 멋진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멋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이 기준에 따라 옷을 고르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고를 때 절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이지? 사람들이 이걸 멋지다고 생각할까? 그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옷이 나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30년 뒤에 이 옷을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건 사치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단지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옷을 고르는 것이죠. 가치가 깃든 선택, 그것이 진짜 멋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재용 회장은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갈 때 상대의 성향을 고려해서 일부러 아주 자유로운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미팅에 등장했습니다. 정장 한 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나는 당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형식보다는 진심과 대화를 중시한다. 이 메시지는 옷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 이부진 사장은 블랙 앤 화이트의 절제된 조합을 즐겨 입습니다. 언뜻 보면 단정하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나 재질, 라인의 디테일이 아주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절제된 고급스러움, 조용하지만 우아한 품격. 바로 신라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옷으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부자야가 아니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타일을 유행이나 감각의 문제로 생각해 왔지만 사실 스타일은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의 시각적 버전입니다. 옷은 천 조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기 표현 언어인 셈이죠. 여러분도 옷을 고르실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될까? 30년 뒤 사진을 봤을 때 나는 이 옷이 나를 잘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의 옷차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언어이자 가치관을 보여주는 기호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 리더십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던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죠? 바로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 이 원칙은 단순한 패션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자기 인식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패션 트렌드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주목받는 키워드는 quiet, 럭셔리, quiet, luxury.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절제된 세련미, 화려함보다는 본질을 담은 디자인, 그리고 나의 철학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스타일. 이런 흐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옷차림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옷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옷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 이 옷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옷을 입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다 보면 옷차림은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면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외면을 통해 내면까지 성장시키는 것, 그건 단단한 자기 기준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옷장을 열 때마다 오늘 나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미지와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응원해 주세요.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